안녕하세요. 저 구사업가 현 iOS 개발자 구사현아 이재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사업가의 눈으로 본 iOS 개발자의 미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Who am I? 사업을 시작해 봅시다. 네이티브 개발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있지만 따로 나누지 않고 스무스하게 쭉 연결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하기 전에 네가 뭔데 iOS 개발자의 미래를 논하냐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간단하게 이력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목욕차라는 서비스명으로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에게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해서 서비스해드리는 회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제가 여기 앞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실패를 했습니다. 자, 혹시나 실패한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발표 끝나고 찾아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현재는 IM폼 소속에서 iOS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 개발에 참여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써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래에셋 페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과거에는 사업가로 현재는 개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사업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발표 주제의 시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지금 iOS 개발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내 사업을 할 때 내 서비스를 네이티브 앱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입니다. 자, 무슨 근거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당근 한 말이지만 자, 앱 개발 방식과 인력 구성은 회사 규모 그리고 개발 목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앱 개발 방식이 정해지는지 스타트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타트업의 성장 주기와 예상 투자 금액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장 주기는 스타트업 창업 후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D 순으로 진행이 되면서 가운데 보이는 투자 금액은 작게는 5억부터 많게는 수백, 수천억까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저와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비스는 특별한 네이티브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걸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보통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자기 자본금으로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엔젤 투자를 받아서 한 10억 정도 이하의 금액을 받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 금액을 받고 사업을 시작해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의 목표는 최소한의 기능만 담긴 서비스를 아주 빠르게 만들어서 시장에 내어놓고 투자자들에게 가치를 평가받고 투자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앱 개발 방식을 정해야겠죠. 자, 우리에게 어떤 개발 방식이 있을까요? 네이티브, 크로스 플랫폼, 하이브리드 앱을 포함한 웹 어플리케이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데스크탑과 스마트폰을 포함해 다양한 플랫폼에 우리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네이티브 앱 개발만을 위한 인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자금과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웹 기술로 아주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고 플랫폼에 제약도 없는 하이브리드 앱 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앱을 만든다고 가정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이브리드 앱으로 만든 이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시리즈 A 투자를 30억 당연히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여유가 어느 정도 생겼죠. 자, 그래서 이제 앱의 성능과 사용성 개선을 위해서 네이티브 앱으로 전환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과연 몇 명의 네이티브 개발자를 채용을 해야 될까요? 자, 한두 명으로 힘드니까 플랫폼별로 적어도 2명씩은 채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자, 30억이나 투자를 받았으니 우리는 돈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투자는 받았지만 우리 서비스가 시장에서 아직 완전히 자리 잡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앱으로 전환하기에 앞서서 이어지는 투자 유치와 회사의 성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마케팅 인력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마케팅에 투자금을 쏟아 부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잘 만들어서 잘 돌아가고 있는 하이브리드 앱을 굳이 네이티브 앱으로 지금 당장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운영의 목적으로 한두 명 내외의 아주 소수의 네이티브 개발자들만 채용을 해서 모바일 서비스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아니면 이때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러터 같이 크로스 플랫폼으로 전환을 해도 괜찮은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아까 마케팅에 투자금을 쏟아 부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시리즈 B 투자를 50억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금의 여유가 있으니까 네이티브 앱으로 전환하는데 투자금을 좀 쓰면 되겠다라고 또 생각을 하셨나요? 그랬으면 역시나 경기도 오산입니다. 자, 이미 하이브리드 앱이나 크로스 플랫폼으로 잘 구현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서비스를 이때도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때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금을 사용을 해서 서버 인프라도 확장을 해야 되고 직원들 복지의 질도 높여야 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인사, 기획, 영업, 마케팅 등등 인력도 충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사무실도 당연히 이사를 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인데 사무실도 작고 직원들 복지 질도 안 좋고 그러면 입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실 건가요? 전혀 안 하시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들을 해야 사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회사가 이어지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해야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네이티브 앱으로 전환하는 걸 왜 계속 미루는지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이티브 앱으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iOS 개발자는 최소 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안드로이드 개발자까지 하면 4명인데 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리드 개발자 연봉 맥스 7천만 원, 초급 개발자 연봉 맥스 4천만 원, 합하면 1년에 총 2억 2천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자, 이 2억 2천만 원은 연봉으로만 드는 순수한 비용이고 이들의 복지 비용, 그 다음에 뭐 의자, 책상 이런 기타 부대 비용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크로스 플랫폼이나 하이브리드 앱으로 개발하고 운영을 한다면 이 인건비는 2억 2천만 원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이면 충분할 겁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도 무리 없이 잘 돌아가는데 굳이 네이티브 앱으로 전환을 해야 되냐? 그런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네이티브 앱으로 전환을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시리즈 C 이상 투자금을 100억 이상 받았을 때죠. 사업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앱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시점이죠. 자, 이제 자금도 여유롭고 모든 인력풀도 넉넉하니까 네이티브 앱으로 전환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때입니다. 자, 하지만 이 시점까지 사업이 탄탄대로 잘 유지가 된다면 네이티브 개발자의 수요는 넘쳐나서 제가 막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보다시피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이 시점까지 사업이 성장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시리즈 C 이상인 국내에서 유명한 서비스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컨텐츠를 보여주고 있는지요. 자, 이게 좀 주관적으로 판단한 결과라서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웹 영역과 네이티브 영역을 구분하는데 큰 의미가 없고 구분하기도 어려웠다입니다. 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한 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때 우리 같은 개발자들이 아니고 일반 사용자들은 이게 웹인지 뭐 네이티브인지 뭐 구별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사용을 하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구분하기 힘들었다라고 말한 건 그만큼 웹 기술이 발전해서 네이티브가 웹으로 점점 대체되고 있구나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iOS 개발자의 미래가 슬슬 저는 어둡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를 대답을 안 하시겠죠? 네.
자, 이걸 보면 이제 좀 더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원티드에서 조사한 결과 리액트 네이티브와 플러터 개발자를 채용하는 회사의 수가 iOS 개발자를 채용하는 회사의 수를 점점 따라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네이티브를 위협하는 위협적인 기술인 PWA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온 지 몇 년 돼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자, PWA는 웹 어플리케이션의 일종으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사용자가 홈 화면에 아이콘을 추가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과 같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기술입니다. 이게 프리캐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읽기 속도가 일반적인 웹 앱에 비해서 월등히 빠르고 브라우저를 벗어나서 별도의 화면에 컨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몰입감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에서 iOS 사파리의 웹푸시를 2023년부터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웹푸시는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FCM 같은 그런 푸시입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만 듣고 보면 이제 뭐야, iOS 개발자 이제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발표의 포인트는 네이티브 개발자의 수요가 점점 사라질 테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 말이 아닙니다. 네이티브를 대체하는 기술의 범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니 네이티브 개발의 특수성을 살리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특수성이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일단 특수성을 설명하기 앞서서 네이티브가 왜 필요한지, 네이티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은 모바일 서비스의 특정 파트를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해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거하는 수순을 밟았고 현재는 공식 SDK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자, 또 에어비앤비는 지도를 사용하는 특징 때문에 리액트 네이티브를 개발을 진행했다가 2018년 6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네이티브 개발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이 사례들로 확인 가능하듯이 네이티브를 대체해서 다른 개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네이티브 API, 별도의 엔진으로 인한 낮은 성능, 까다로운 디버깅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성능이 매우 중요한 경우 다른 기술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네이티브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네이티브의 필요성은 있는데 웹과 크로스 플랫폼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우리 iOS 개발자들은 어떤 특수성을 살려서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 자, 바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 또는 네이티브 기술을 대체할 수 없는 산업 분야를 학습한다면 우리 iOS 개발자들로서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예로 디바이스 고유의 기능을 사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이폰의 카메라나 애플워치의 센서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등 같이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산업의 경우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른 기술로 대체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 머신러닝을 비롯한 시각적 지연을 최소화해야 되는 산업의 경우도 아이폰의 강력한 기기 성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예로 판단이 됩니다. 자, 실제로 현재 관련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모두 네이티브 개발을 통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성은 살리긴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기술들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어떨까요? 암울한 이야기지만 당연히 산업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매우 적습니다. 자, 하지만 기술이 점점 발전됨에 따라서 산업군 자체의 규모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가 적지만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iOS 개발자들은 한 발 앞서서 이 기술들을 미리 학습을 하고 현업에서 바로 사용 가능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춰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다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특수성을 살려서 내가 즐겁게 iOS 개발자 일을 해도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그 이후
즐거운 개발자, 윤택한 삶을 사는 개발자가 내가 될 수 있을까? 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뭐 일단 저는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원티드를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iOS 개발자로 검색했을 때 총 100개의 포지션이 검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들어가서 조사해본 결과 자격 요건으로 경력 5년차 이상을 요구하는 회사는 단 14개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조사를 통해 경력이 쌓일수록 우리가 이직할 수 있는 회사의 선택폭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뭐 물론 뭐 경력 3년차 이상을 요구하는 회사에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5년차 이상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직급과 연봉을 그 회사에서 맞춰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족하는 만큼의 직급과 연봉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통 업계에서 5년차 이상 개발자는 성장하는 주니어 개발자가 아닌 뚜렷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이티브 기술을 다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토대로 앱 개발팀, 더 나아가서는 회사 내 모든 개발팀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퍼포먼스는 꼭 보여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iOS 개발자로서 미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개발자로서의 목표 또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서버와 인프라를 포함해 여러 방면의 개발 지식을 학습하고 경험을 한다면 우리가 만족하는 만큼의 직급과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발표했던 내용이 너무 길었으니까 간략하게 줄여서 핵심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iOS 개발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네이티브 고유의 기능을 미리 준비해서 우리 차별성을 키워보자. 두 번째, iOS 한 가지만으로 성장을 한다면 분명히 진급과 연봉을 높이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세 번째,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해서 개발자로서 성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프론트엔드, 백엔드, 안드로이드 가리지 말고 두루두루 학습해서 커리어를 쌓아가자입니다. 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현명한 분들이고 분명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첫 발표부터 이렇게 조금 암울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제가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사업가였던 제 의견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단순하게 지금 당장 앞만 바라보고 iOS 개발만 잘하면 되지 라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어차피 선택한 개발자 인생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내가 더 성공한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할 때 조금이나마 제 의견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결말은 열린 결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창업이나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네네. 사업을 시작할 때 아이디어를 이제 바로 프로덕트화하기 위해서는 크로스 플랫폼 앱이나 웹앱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항상 이제 같이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그 앱이 성능이 괜찮냐는 거거든요. 상태가 괜찮냐. 근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초창기 크로스 플랫폼 앱들을 보면은 진짜 유저 경험이 최악일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비용을 줄이려면 크로스 플랫폼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했던 전제가 잘 만들어진 크로스 플랫폼 앱이 전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이티브보다 돈을 줄이려고 크로스 플랫폼 개발자를 고용을 했더니 앱 상태가 이제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어떤 유저 떨어져 나감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단순하게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 인건비가 적게 나가니까 시도하기에는 또 쉽게 선택하기가
쉽게 선택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 차라리 네이티브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던데.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단계별로 나눠서 이때는 하이브리드 앱, 이때는 크로스 플랫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사실 실제로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뭐 하이브리드나 크로스 플랫폼으로 처음에 만드는 목적 자체가 일단 사용자들한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실제로 더 큰 목적은 투자자에게 이 서비스를 보여주고 투자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있어도 회사를 운영할 돈이 없으면 이 서비스는 그냥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명 내외 소수의 네이티브 개발자를 채용한 다음에 그 개발자들로 하여금 이제 차근차근 회원가입 뭐 화면이 있으면 그 단계부터 네이티브로 조금씩 전환을 해 나가는 단계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했을 때 가장 큰 그 사업가로서의 목적은 일단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빨리 MVP라고 하죠. 최소한의 기능이 담긴 서비스를 만들고 투자자에게 홍보를 한 다음에 투자금을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유능한 네이티브 개발자들도 그 빵빵한 자금을 통해서 채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앱도 훨씬 완성도가 높은 앱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